사진 한 장이 올라온 그 순간 공주와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내 아버지가 살인자라고요? 그럼 내가 사랑한 남자는 우리 할머니가 숨긴 여자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공주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복도 끝에서 공정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공주아가 너무 생생하게 들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경,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정기범은 숨을 고른 채 먼지 묻은 낡은 의료 차트를 공정한 앞에 내밀고 있었는데요. 차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 하나가 공주아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버렸습니다. 양선출의 아내. 30년 전 가출로 사라졌다고 알려진 그 사람. 공주아는 그 순간까지도 믿고 싶었는데요. 공정아는 낭만주의 의사였고 공주아에게 늘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정아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 공주아는 알 것 같았는데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요. 그때 공주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는데요. 온정시장 카페 링크가 연달아 떠 있었고 공주아와 양현빈이 찍힌 사진 아래에 누가 봐도 칼날 같은 제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인회장 공정한, 과거 의료사고 은폐 의혹, 태안그룹 총괄이사 양현빈 친자 논란, 공주아 사진 유출 누가 판을 깔았나. 공주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공주아의 가족과 사랑과 커리어를 한 번에 흔들려고 하는 누군가가 이미 판을 깔아놓고 웃고 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봉투를 열면 한성미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공주아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금 전 나선애가 공주아 손에 쥐어준 낡은 봉투가 가방 안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공주아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게 된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터지기 직전, 그날 아침부터 돌아가 보면 더 소름이 돋았는데요. 하필이면 모든 톱니가 한 사람씩 아주 정교하게 맞물리기 시작했거든요. 공주아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부터 답답해졌습니다. 잠을 분명 잤는데도 잔 게 아니라 밤새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고 간 것처럼 머릿속이 웅웅 울렸는데요. 목이 바싹 말라 물을 마셔도 물이 목으로 내려가며 마음까지 식혀주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한성미가 공주아에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고 공주아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잠을 포기해버렸는데요. 한성미는 늘 쾌활하고 화끈하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결론을 내릴 때는 차갑고 현실적인 판단력으로 사람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애와 자존감, 사회적 영향력까지 두루 갖춘 당대 최고의 가족 솔루션 전문가. 공주아는 그 전문가의 확신이 때로는 딸의 숨통을 조인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어젯밤 웃는 얼굴로 따뜻한 차를 내려주다가도 갑자기 표정을 정리하고 공주아를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공주아가 먼저 시선을 피했을 정도였습니다. 주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공주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야 했는데요. 묻는 순간부터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의 반응까지도 예상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무섭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위험해서 그래. 위험이라는 단어가 공주아 가슴을 쿵 눌렀는데요. 한성미는 감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는 늘 근거를 쥐고 말하고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계산하고 마지막에는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공주아는 그게 무서우면서도 그게 엄마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에 더 복잡했습니다. 공주아는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물을 차갑게 틀었는데요. 손끝이 얼어붙으면 마음도 같이 식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양현빈이 떠올라서요. 양현빈은 늘 완벽하게 정돈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태안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로 들어오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리는 얼굴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주와 앞에서는 가끔 그 숨김이 늦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날도 그랬고요. 양현빈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눈빛이 한 박자 늦게 돌아오더니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면 못 참겠어서요. 공주와는 그 말을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위험하고 장난으로 넘기면 너무 잔인해서 그냥 웃어넘기고 빠져나왔는데요. 문제는 공주와 마음이 이미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리는 안 되라고 말하는데 심장은 이미 반응해버린 상태. 그 상태가 공주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공정한이 신문을 덮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공정한은 공명정대한 의원 원장답게 환자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낭만주의 의사였습니다. 겉보기엔 고지식해 보여도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깊은 츤데레 가장이었고요. 주아야, 밥은 먹고 가라. 공주아는 괜찮아요. 아빠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까 봐요. 공정아는 공주아 얼굴을 한 번 더 봤는데요. 묻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있는 집에서는 질문이 길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걸 공정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공정한은 말 대신 반찬 그릇을 공주아 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공주아 마음을 더 찢었습니다. 아빠는 분명히 아는데도 엄마 앞에서는 끝까지 못 가는구나 싶은 서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공우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공우재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집안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고 그 무게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공우재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공주와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공주와는 또 괜찮아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공우재 앞에서는 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우재가 더 불안해질까봐 공주와는 결국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공우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숟가락을 공주와 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먹어. 누나 밥 안 먹으면 나 더 불안해져. 그 말이 공주와 목을 꽉 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성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성미는 들어오자마자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아침 공기 왜 이렇게 진지해? 나 오늘 좋은 소식도 있는데. 공주와는 그 쾌활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한성미가 쾌활할 때는 이미 결론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성미는 공정한도 공우재도 길게 보지 않고 공주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아야,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공주아가 엄마 오늘은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한성미가 웃으며 끊어버렸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오늘은 가족 솔루션 시간이야. 공정한이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성미야, 애가 바쁘다잖아. 한성미는 공정한을 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바쁜 거 알아. 그래서 더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공정한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공주아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아빠가 못나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걸 알기에 더 아팠고요. 한성미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공주아에게 덧붙였습니다. 주아야,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엄마가 수없이 봐왔어. 한순간에 무너진 가족들, 한순간에 망가진 인생들. 그러니까 오늘은 꼭 들어와. 공주아는 더 버티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알겠어가 아니라 오늘은 싸우지 않을 게 같은 체념으로 느껴져서 공주아는 스스로가 더 싫어졌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려는 순간 나선의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나선애가 공주아를 불렀습니다. 주아야. 나선애는 공주아의 할머니이자 집안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데 한마디가 묵직한 사람. 공주아는 그 부름에 발끝이 멈췄습니다. 나선애는 공주아 얼굴을 한번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요즘 잠을 못 자는 얼굴이구나. 공주아는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나선애는 공주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 공주아의 손끝 떨림을 잠깐 멈추게 했는데요. 나선애는 더 캐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해라. 사람 말이 칼이 되는 날이 있더라. 공주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은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공주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가 결국 다시 켰는데요. 김소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공프로님, 오늘 오빠 내려왔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딱 차 한 잔만요. 공주와는 딱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공주와는 공기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웃음이 많았는데 편해서 나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 같았거든요. 공주와는 예감이 들었지만 예감을 눈에 담는 순간 흔들릴까봐 샘플 리스트부터 열었습니다. 김소희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공프로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소희는 웃는 얼굴로 또 말했어요. 공프로님, 저희 친오빠 내려왔거든요. 진짜 부담 없이요. 딱 차 한 잔만요. 공주와는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소혜 씨, 그런 얘기 말고요. 오늘 샘플 수정부터 확인해요. 원단 테스트랑 부자재 서칭도 다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소희는 웃음을 지우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점심에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양현빈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현빈은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했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바라보는 짧은 시선 하나에 공주아 심장이 괜히 빨라졌습니다. 김소희는 그 타이밍에 더 크게 말을 얹었습니다. 이사님, 공프로님 소개팅 잡힐 수도 있어요. 공프로님은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양현빈이 들고 있던 서류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공주아는 그 멈춤을 봐버렸고요. 공주아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소혜 씨, 회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양현빈이 공주아를 붙잡았습니다. 공프로, 잠깐만요. 공주아가 돌아서자 양현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소개팅 얘기요. 나도 들었어요. 공주아가 그건 그냥 하고 넘기려는 순간 양현빈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걸로 안 되네요. 공주아는 급하게 방패를 꺼냈습니다. 이사님, 저희 친구잖아요. 양현빈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공프로, 그 말이 제일 잔인해요. 친구면 내가 왜 이렇게 못 참겠어요. 공주아는 더 있다가 울어버릴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부터 회사 메신저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거 봤어? 헐. 온정시장 카페에 떴다던데. 공주아 맞아? 공주아는 그 메시지들이 소문이 아니라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신호요. 공주아는 숨을 고르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는데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공주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낯선데도 이상하게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사진 이미 더 퍼졌어요. 근데 그거 양동익만 의심하면 늦습니다. 공주아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늦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통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공주아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주아는 본능적으로 한성미를 떠올렸고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질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나를 위해서만 움직일까? 그때 황보혜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공주아가 들어가자 황보혜수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말했어요. 공주아, 오늘부터 브랜드 이미지 리스크 관리 들어가. 공주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사장님. 황보혜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진 올라갔지? 이미 봤어. 너도 봤겠지.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공주아는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져서 더 싫었는데요. 황보혜수는 차갑게 이어 말합니다. 감정은 내 거야. 하지만 회사는 감정을 비용으로 봐. 비용이 커지면 잘라내. 공주아는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보혜수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미 박사, 우리 FG 고급 라인 모델 후보로 올릴 거야. 공주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성미 박사요? 그래. 대중 인지도도 있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있어. 공주와는 스토리라는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스토리라는 건 누가 쥐느냐에 따라 사람 인생을 휘어잡는 칼이 되니까요. 황보혜수는 공주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와, 너희 모녀 관계가 어떤지는 관심 없어. 난 결과만 봐. 너도 결과로 말해야 살아. 그 말이 공주와 마음을 꺾을 뻔했는데요. 공주와는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왜냐면 공주와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이었잖아요. 공주와는 선택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버티는 법도 알고 있었고요. 다만 오늘은 그 버팀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공주와는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면서도 공주와 앞에서는 솔직하고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는 남사친이었는데요. 공주와가 앉자마자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얼굴 완전 위험하다. 무슨 일인데? 공주와는 괜찮아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준혁이 바로 끊어냈거든요. 괜찮아 금지. 그 말하면 나 진짜 화낸다. 공주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회사 모델 후보로 올라갔어. 박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성미가? 공주와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준혁이 낮게 말했어요. 폭탄이네. 근데 그 폭탄은 누가 설치했을까? 공주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답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박준혁은 공주와 얼굴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공주와, 양동익만 의심하지 마.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내가 제일 믿는 얼굴로 다가와. 공주와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공주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요즘 사람들 눈이 무서워. 박준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지. 공주와는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내 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있다고 믿으면 그 편이 다칠까봐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 사이 온정시장에서는 소문이 더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오진아가 태안그룹 로비에서 우연히 본 장면을 동네에 흘렸는데요. 오진아는 베테랑 간호조무사이자 동네 정보통이라 그 눈빛은 사랑이다 같은 말을 너무 쉽게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오진아는 아기가 없었지만 말이 칼이 된다는 걸 그날 제대로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문에 공정한 과거 의혹을 붙였고 또 누군가가 양현빈 친자를 붙였고 마지막에는 태양그룹이라는 단어까지 얹었습니다. 양지바른 한 의원에서는 양동익이 그 소문을 듣고 웃었습니다. 양동익은 한의학을 철저히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속물적인 인물이고 지역 정계 진출을 꿈꾸는 야망가였는데요. 공정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소문이 칼이 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공정한이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면 되겠네. 그 옆에서 차세리가 웃었습니다. 차세리는 미인 대회 출신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양동익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야심가잖아요. 차세리는 겉으로는 현빈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현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원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스토리까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차세리는 그날 밤 흥신소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성미 약점이라는 단어가 그 통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굴러갔는데요. 양동익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차세리는 웃어보려 했지만 양동익의 눈빛이 너무 살벌해서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이건 다 원장님을 위한. 양동익이 잘났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거지. 차세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원장님도 거래하면서 살잖아요. 그 말이 양동익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차세리는 끝내 양동익 심장을 찌르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현빈이가 원장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 동네에서 원장님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양동익은 멍해졌습니다. 그 멍해짐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싫었지만 더 싫은 건 내가 모르는 채로 조롱당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야망가에게 그건 치욕이니까요. 그 시간 공대하는 희경 실종 문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공정한의 동생으로 재활치료사이며 집안 살림꾼 삼촌인데요. 요즘 공대하는 희경이 사라진 이후로 죄책감과 불안에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기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대한 씨, 희경 씨가 서류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희경 씨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대하는 목소리가 하얘졌습니다. 희경이가 도망간 게 아니라 쫓기고 있는 거예요? 정기범은 단호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 통화를 옆에서 듣던 양동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대한과 비밀 연애 중이라 공대한이 무너질수록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붙잡는 순간 둘의 관계가 폭발할까봐 또 참아버립니다. 그 참는 얼굴을 민지후가 보고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고요. 양동숙은 그 문 닫는 소리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민지후를 달래러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공우재는 독서실에서 문제를 풀다가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양은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 보고 싶어. 싫으면 말해. 공우재는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말하면 죄책감이 커질 것 같았고요. 공우재가 나 공부 중이야 라고 보내자 양은빈이 바로 답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나도 보고. 둘 다 하면 되잖아. 그 직진이 공우재 마음을 찔렀습니다. 공우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은 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지? 그날 오후 공주와는 온정시장 쪽에 들렀다가 공명정대한 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진아가 나선에 약이 떨어졌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공주와는 복도를 걸으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 그런데 공주와는 그 복도에서 절대 듣지 말았어야 할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정기범이 공정한을 찾아왔고 손에 낡은 의료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차트 마지막 환자가 양선출 어르신 부인인데요. 사인과 진료 기록이 왜 이렇게 다르죠? 공정한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끝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정순경 그건. 정기범은 더 조심스럽게,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은폐로 보입니다. 그 순간 공정한이 터져버렸습니다. 정순경,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공주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공정한이 소리를 지르는 걸 공주와는 처음 봤거든요. 공주와는 복도 끝에서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는데요. 정기범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원장님, 이 차트가 재개발 자료 정리하다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걸로 보입니다. 공정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공주와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다시 꺼내서 칼로 쓰려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온정시장 카페에는 공주와 사진과 함께 공정한 의혹글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공정한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공주와는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봐. 나한테도 말해줘야 하잖아.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도망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성미가 공주와 옆에 앉았습니다. 한성미는 평소처럼 쾌활하게 웃지 않았고 아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아야, 이제 선택해야 해. 공주와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선택? 한성미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고 가족을 지킬지, 진실을 밝히고 가족이 무너지는 걸 견딜지. 공주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성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주아야, 진실을 덮는다고 가족이 지켜지는 게 아니야. 덮는 순간부터 더 큰 칼이 들어와. 그 말이 끝나자 공주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양현빈이었습니다. 공주와는 받았습니다. 양현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공주와 나 우리 집도 터졌어요. 공주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야?
양현빈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동익이 나한테 피 검사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공주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정한의 과거 의혹과 양현빈 친자 문제와 공주와 사진 유출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양현빈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주와도 그랬습니다. 공주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빈아, 나도 지금 무서워. 공주아가 그 말을 끝내는 순간 한성미가 공주와 휴대폰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었고요. 한성미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현빈 일단 끊어. 공주아는 그 말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엄마가 숨기고 있는 진실과 연결된 말처럼 들려 더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정아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공주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선혜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공주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아직 열지 마. 하지만 너도 이제 준비해야 해. 그 순간 희경에게서 떨리는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찾지 마, 그 사람들 양. 통화가 끊기고 3초도 안 돼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이 찍힌 바로 그 사진. 그리고 문장. 봉투를 열면 한성미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공주아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짜놓은 판이라는 걸요. 공주아는 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혁은 곧바로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아, 너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양동익 마이너스 차세리 라인부터 끊어야 해. 그쪽은 입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여.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차세리가 흥신소 자료를 받는다는 문자가 또 왔고요. 공주아는 결국 온정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지바른 한 의원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공주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양동익과 차세리가 동시에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양동익 눈빛은 분노로 붉었고 차세리 눈빛은 웃음을 숨긴 채 차가웠습니다. 공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세리 씨가 흥신소에 뭘 맡겼는지 확인할게요. 차세리는 웃었습니다. 어머, 공주아 씨가 이런 데까지 오다니. 역시 공정한 딸은 다르네. 공주아는 차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차세리는 너무 솔직해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동익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 내가 그 옆에서 사모님 되는 거. 그거면 끝. 차세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공정한이 상인회장 된 거, 한성미가 영향력 가진 거, 양현빈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해야죠. 그때 양선출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 너희가 뭘 해도 진실은 안 사라져. 양선출은 공주아를 보고 낮게 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나선혜 아직도 그날 얘기 피하냐? 공주아는 목이 말랐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주셨어요. 양선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만 있는 눈이 아니라 후회가 숨은 눈이었는데요. 양선출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열면 너도 다친다. 바로 그 순간 정기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주아 씨, 차트 관련해서 조작 지시 흔적이 보입니다. 태안그룹 예전 라인과 연결 가능성이 큽니다. 공주아는 전화를 끊고 양동익과 차세리와 양선출을 바라봤습니다. 이 판 우리 집안만의 판이 아니에요. 양동익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있는 놈이 진실도 만든다. 공주아는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지는 판이니까요.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꺼내 아주 조금만 뜯었습니다. 정말 조금이었는데요. 그 틈 사이로 보인 글자 하나가 공주아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태. 공주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안그룹의 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전부 의도였으니 우연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양현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피 검사 결과 받으러 가요.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빈아, 나도 오늘 봉투를 조금 열었어.
양현빈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공주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어요. 현빈아, 우리 오늘부터는 사랑만으로 못 버틸 것 같아. 양현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나 도망 안 갈게요. 그 말이 고맙고도 무서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이 같이 불타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공정한의 방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공정한은 눈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공정한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아야, 아빠가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한성미가 공정한 뒤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한 씨, 이제 도망치지 마.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동했는데요. 공주아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양그룹이 30년 전 그날을 지웠습니다. 다음은 당신들입니다. 공주아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싸움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실을 살아남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주아와 양현빈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소문이 공정한의 과거 차트와 희경의 서류까지 연결되며 온정동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는데요. 한성미의 경고와 나선혜의 봉투, 양동익과 차세리의 흥신소판, 황보혜수의 회사판이 한꺼번에 맞물리기 시작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봉투 속 태 뒤에 숨은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